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의 문제 29번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맥에 맞는 낱말 고르라고 했으니까 문맥 파악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토픽을 한번 찾아볼게요. The door in the face technique involves making a large request that is likely to be turned down in order to increase the chances that people will agree to a smaller request later 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 부분은요, door in the face technique 부분이에요. 테크닉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법, 기술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 기법의 이름이 뭐냐면 door in the face, DITF라고 하는 거래요. 이걸 해석을 해보면요, in the face는 내 얼굴 바로 앞에서 이런 뜻이고요. door는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많이 쓰는 표현에 slam이라고 하는 동사와 함께 써서 slam the door in my face 하면 내 얼굴 바로 앞에서 문을 꽝 닫아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법 이름을 한국말로 바꾸면 면전에서 내 얼굴 앞에서 문 닫기 라는 기술이래요. 근데 면전에서 문 닫기 기술이라는 게 대체 어디에 쓰는 기술인지 뭐 하는 기술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은 이 기술을 설명해주는, 소개해주는 그런 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술은요, involves 해요. involve라고 하는 게 원래 포함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다, 뜻하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여기선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럼 무엇을 뜻하냐면요, making a large request. 더 커다란 이런 요청을 하는 걸 뜻해요. 근데 요청이 어떤 요청이냐면요, that is likely to be turned down 할 것 같은 요청이에요. 여기서 이 that은 관계 대명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고요. 뒤에 나오는 is likely to 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수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urn down이 거절하다 라는 뜻인데 비동사와 함께 pp가 쓰였으니까 거절되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럼 이 커다란 요청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요청이냐면요, 아마도 당연히 거절될 것 같은 그런 요청을 하는 거래요. 근데 되게 거절될 걸 알면서 이 요청을 왜 하는 거냐면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죠. 늘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근데 뭘 늘리냐면요, the chances. chance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냐면요, that people, 사람들이 will agree, 합의해 줄 것 같은 가능성. 뭐에 합의해 주냐면요, to a smaller request, 더 작은 요청에, 나중에 내가 이제 먼저 한번 거절당하고 나면 later, 나중에 내가 이제 smaller한 request, 더 작은 요청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뭐 그 정도는 이라고 합의해줄 그런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서 먼저 당연히 거절당할 것 같은 그런 커다란 요청을 하는 것, 이게 DITF라는 기법이래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겠죠. 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면 The strategy's name is derived from the expectation that an initial request will be quickly accepted or rejected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략의 이름은요, 이 전략의 이름이 뭐죠? 이 전략의 이름이 이 DITF 전략을 말하는 거죠. 이 이름은 is derived, 유래가 되었어요. 무엇으로부터 유래되었냐면 from the expectation, 어떤 예상으로부터, 기대로부터. 근데 이 예상과 기대가 어떤 기대냐면요, an initial request, 첫 번째로 하는 request는요, request가 아까 요청이라는 뜻이었죠? 첫 번째로 하는 요청은 아마도 be accepted 되거나 아니면 rejected 될 거다라는 예상에서. 근데 이 전략의 이름이 뭐였냐면요, 면전에서 문 닫기라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두 개 나와 있는 동사가 하나는 accept, 하나는 reject. accept는 무슨 뜻이냐면 받아들이다. 하나는 뭐냐면 reject는 거부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요청이 받아들여진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거부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기법 이름부터가 일단 면전에서 문 닫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요청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내 요청을 받아들이면 문을 안 닫겠죠. 내 문을 닫았다는 건 내 요청을 거부한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reject를 고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첫 번째로 내가 했던 커다란 요청은 거절될 거라고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번에 들어갈 빈칸은 정답이 reject가 들어가는 게 아주 적절하겠죠. 그럼 다시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DITF라고 하는 기법은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큰 요청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큰 요청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 거다? 거부될 거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하냐면 smaller request를 해요. 더 작은 요청을 해요. 그럼 이건 보통 어떻게 한다? agree 한다. 동의해 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첫 번째에 괜히 쓸데없이 큰 요청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 큰 요청이 아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 조그마한 요청.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걸 먼저 요구하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거부를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더 작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래 뭐 그 정도는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거지.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기법이 바로 DITF 면전에서 문 닫기라고 하는 기법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뭐냐면 상대방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처음에 요청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거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그 상대방도 뭐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고 한 거겠지만 죄책감이 마음속에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내가 이제 두 번째로 그거 안 되면 이거라도 한번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뭐 내가 아깝고 또 거절해서 미안한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상대방한테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심리를 활용하는 기법이 이 면전에서 문 닫기라는 기법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려고 하고 있죠.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A wife who wants to coax her frugal husband into buying a $30,000 sports car might begin by proposing purchasing a $40,000 sports car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요. A wife, 한 아내는요. 근데 이 아내는 어떤 아내냐면요. Who wants, 원해요. 뭘 원하냐면요. To coax 하기를 원해요. 이 coax라고 하는 동사가 coax 뒤에 목적어 하나 오고 into가 오고 또 목적어가 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A를 B 하도록 구슬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떤 아내냐면요. 구슬리고 싶어 하는 아내야. 누구를? 그녀의 검소한 남편을.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을 막 설득하는 건데 남편이 되게 절약정신이 뛰어난 남편인가 봐요. 근데 뭐 하도록 하냐면요. 3만 달러짜리 스포츠카를 사도록. 그러니까 남편한테 남편아 우리 3만 달러짜리 스포츠카를 하나 살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구슬리고 싶은 그런 와이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와이프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려면 might begin 아마도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by proposing. by proposing에 ing 합치면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그럼 propose라고 하는 동사가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면 제안하다. 물론 우리가 프로포즈 결혼해 줄래? 이걸로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원래 동사로 제안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지금 3만 달러짜리의 스포츠카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안할 때는 어떤 걸 제안을 해야 될까요? 3만 달러보다 더 과한 걸 사자고 제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제안하냐면요. purchasing, 구매하는 걸. 4만 달러짜리 스포츠카를 사자. 이런 식으로 구매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남편 어떻게 생각할까요? 4만 달러? 미쳤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를 막 설득하겠죠. 다음 문장 가시면 After talking his wife out of the more expensive car, the $30,000 price tag may look quite reasonable or unaffordab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To him. 자, 이제 이 남편이 놀래가지고 talking his wife out of 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talk, A, out of B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요. A를 B 못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다, 얘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이제 다른 단어로 바꿔서 쓰면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요. dissuade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이고 여기 S가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하고 뒤에 A from B라는 표현을 쓰면요. 이게 A가 B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persuade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의 와이프를 더 more expensive car, 더 비싼 차를 사지 못하도록 설득을 한 후에는 그러니까 남편이 4만 달러짜리 차를 사자고? 안 돼. 그거 너무 비싼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그걸 포기를 시켜요. 그리고 나면
3만 달러짜리 이 프라이스 태그는요, may look 아마 보일 거야.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제 3만 달러짜리가 어때 보일까요? 막 옛날처럼 막 너무 비싼 것 같이 보이지 않고, 4만 달러짜리를 포기시켰는데, 3만 달러 정도는? 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3만 달러 정도는 reasonable 해 보이거나 unaffordable 해 보일 거예요. reasonable은 무슨 뜻이냐면, 합리적인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unaffordable은 너무 비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 남편이 이미 4만 달러짜리를 가지고 실갱이를 막 하다가 왔잖아요. 이제 3만 달러 정도 되는 거는 그래, 이 정도면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게 저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3만 달러만 딱 주면 너무 비싼데? 이렇게 하는데 4만 달러짜리를 먼저 주고 이거 안 돼? 그럼 3만 달러짜리 사자. 이렇게 하면 그래, 3만 달러짜리 사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항상 비교 대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For the DITF to work, there must be no delay between the two request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to는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뜻인데요. 투부정사 앞에 for가 들어가면 의미상의 주어로 뭐뭐가 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DITF라는 기법이 work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There must be no delay 라고 되어 있죠. there 플러스 비동사는 뭐뭐가 있다. 그런데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있어야 한다. no가 들어가면 없어야 한다가 되겠죠? 그럼 절대로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대요. 근데 뭐 사이에서? Between the two requests. 그 두 개의 요청 사이에서. 여기서 이 두 개라고 하는 건 처음에 했던 큰 요청,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작은 요청을 말하는 거겠죠? 그 두 개의 요청 사이에서 절대 딜레이, 지연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먼저 요청하고 나서 바로 두 번째 거 요청을 해야 이게 먹힌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또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Gwen, Jacob, and Maynard found that restaurant customers who declined to order dessert were less or more likely to order coffee or tea when the waitress proposed the beverage immediately rather than a few minutes later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뭐 연구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found, 발견해냈어요. 이렇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뭘 발견했냐면요. 레스토랑 커스터머들이요. 근데 이 커스터머가 어떤 커스터머냐면 decline 했던 커스터머예요. to order dessert. 이 디저트를 주문하기를 거부했던 손님은요. 주문할 가능성이 더 적거나 더 많겠죠. 뭐를요? 커피나 티를요. 처음에 디저트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어. 그랬는데 디저트 주문 안 할래요? 라고 이제 거부한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웨이트리스 입장에서는 한 번 거절을 당했죠. 그럼 이제 거절을 한 번 한 손님들은 그 다음에 오는 거절을 더 쉽게 다음에 오는 요청을 더 쉽게 받아들일까요? 쉽지 않게 받아들일까요? 한 번 거절하고 나면 미안해서 두 번째 요청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더 잘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less가 아니고 more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이 주문한대요. 커피나 티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제안은 디저트였고요. 두 번째 제안이 커피나 티였던 거지. 그런데 이 제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웨이트리스가 propose the beverage, 이 마실 것을 제안하는데 immediately, 즉시. 이 즉시라는 말이 바로 no delay라는 말이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분 후에 하는 것보다는요. 즉시 마실 것을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디저트 안 드실 거면 뭐 커피나 음료라도 드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하면 커피나 티를 주문할 가능성이 당연히 훨씬 높겠죠. 왜냐면 이미 한번 거절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C에 들어가야 될 말은 more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전체적인 토픽은 뭐에 대한 거였냐면 면전에서 문 닫기라는 기법을 통해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심리적인 마케팅 기법에 대한 글이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또 정리해 볼게요. 고생하셨어요.